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톡의 박시장입니다. 10월 1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99.16포인트 0.1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외국인이 1271억 순매수,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27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301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775.48포인트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의 사락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957억 순매도, 기관은 109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52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 훈풍이 불어오면서 국내 반도체 주가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수 상방을 제한했고, 삼성전자는 기업 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며 결국은 6만 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5만 원대의 종가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로보택시 고개를 앞둔 이 로보택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경계감에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0.20원 0.03%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발표되고 CPI 발표가 되고 또 11일 내일은 우리나라 금통위를 금리 발표를 대기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항공사 관련 종목들의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9월의 여객 수송 실적 호조와 3분기 호실적 기대감과 또한 TA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TA홀딩스는 상한가, 또한 이 최대 주주인 이제 에림당이 상한가, 그리고 TA항공이 급등했고 또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이 이제 반등이 있었습니다. LS증권이 지난 9월달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514만 명으로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년 대비해 이르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항공사들의 공급 확대 전략의 주요함에 따라서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했다면서 10월 또한 올 초 징검다리 효과가 올간 실적에 긍정적 효과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명 소노그룹 계열 호텔 리조트 운영사 소노인터내셔널이 이 저비용 항공사 LCC, TA항공 경영권 확보에 본격 나선다고 전해진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또 이 TA홀딩스, 에림당, TA항공 관련 종목들이 또 상한가 내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가 수주 경쟁 탈피 및 3분기 실적 전후 조정세 매수 기회 활용 분석 등이 나오면서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현대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케이프, 태광, 한국카본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하나오션이 유럽 지역 선주와 1.69조 원의 규모의 공급 계약 컨테이너 6척을 체결했다는 또 공지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선 커버리지 합상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해 무난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반적인 기대치는 하회할 것이라면서 올해 2분기 서프라이즈 이후 높아진 눈높이 대비 비수기 영향으로 일시적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지만 4분기부터는 재차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렛도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수주 약진으로 경쟁 심화를 우려하지만 국내 조선사들의 풍부한 수주 잔고로 저가 경쟁을 탈피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FLNG로 조선사별 연간 수준 목표 달성이 확실시된다며 신조속관 지수는 횡보세가 시작되나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3분기 실적 전후에 조정세를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분석 및 구조적 성장 기대감에 VT, 애니젠, 대봉 LS, 펌텍 코리아, 이츠한벌, 한국코르마, 실리콘2 화장품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교보 증권은 작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인드 브랜드 중심의 비중국향, 특히 미국의 수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화장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리레이팅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의존했던 높았던 대형 브랜드사보다는 ODM사 및 중소형 브랜드사의 실적 및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 K뷰티는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글로벌 화장품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면 피크아웃 우려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이 중국보다 규모가 더 큰 글로벌 1위 화장품 시장 미국에서 인정받으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어 있고, 과거보다 향상된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혁신성, 트렌드함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리오틴토 아카디움 리튬 인수 계약 체결과 또 리튬 가격의 반등 기대감 소식에 중앙첨단 소재가 역사상 신고가, 금양, 엔캠, 코스모화학, 광무 등 지오리 에너지 등 일부 리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리오틴토가 현금으로 주당 5.85달러, 총 67억 달러, 9조 원의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 지난 4일 리오틴토의 인수 소식이 처음 보도된 시점에 비해 90% 가격 프리미엄 붙은 것인데, 리오틴토가 아카디움을 인수하면 리오틴토는 리튬 생산 용량을 10만 8천 톤에서 37만 3천 톤으로 늘릴 수가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리오틴토의 제이콥 슈트홀름 CEO가 아카디움 리튬 인수는 리오틴토의 선도적인 알루미늄 및 구리 사업과 세계적인 리튬 사업을 창출한다는 장기 전략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아카디움 리튬 주가가 30.90%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튬 가격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리튬 가격은 킬로그램당 73.52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4월 109.52원을 찍은 다음 줄곧 하락세 이오다가 8월 중순과 9월 초에 69.52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업종이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 요즘에 핫한 흑백 요리사 흔행 소식에 기대감에 음식료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MSC 상한가, 교촌 FNC, 농심, 우양, 풀무원, 오리온 등 CJ 제일제당 등 음식료 업종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최종회가 공개된 넷플릭스 N은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비영어 TV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에 등극을 했고, 이 넷플릭스 코리아 예능이 3주 연속 글로벌 1위를 한 것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에 또 편의점과 해법에 내놓은 상품도 곧바로 품절되고 있고, 출연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이 쇄도하는 등 침체된 외식 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홍콩과 대만도 휩쓸고 있고, 홍콩 종합지 명보와 대만의 중국시보에 따르면 한국이 단숨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40곳을 추가했고 한국을 여행할 이유가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또 차익 실현도 나왔습니다. 히토리 가격 상승세가 부각되면서 티플렉스, 이지, 유니온 모트리얼스, 유니온, 삼화전자 등 히토리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히토리 가격이 공격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히토리를 독점하고 있는 중국이 이달 들어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상하이 금속거래에서 거래되는 중히토류 산화디스프롬 슘 가격이 킬로그램당 256.5달러를 기록을 했고, 최저가를 기록한 7월 26일 235.5달러에 비교하면 약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중히토르인 테리비움 가격도 7월 26일자 킬로그램당 688달러에서 지난달 27일 815.8달러로 20% 가까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히토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중국이 다시 히토류 공급 통제에 나서기 때문인데, 중국은 이달 들어서 지난 6월 발표한 히토 관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의 노선과 방침, 정책 등을 고려해서 히토류의 채굴과 재련, 유통, 수출입 등을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법으로 정한 만큼 추가 물량이 시장에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며 히토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최근 남북 경협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격전지 러스트 벨트에서 승리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SG, 데모, SY 스틀렉, 현대 에버다임, 히림, 현대 엘리베이터, 인디F 등 우크라이나 최근 남북 경협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 해리스가 이 경합지역 러스트벨트에서 구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리스는 이곳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세 개 주에서 공화당 후보 트럼프에 비해 우세를 보여왔지만 이번 조사에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 키니피엑 대학교가 지난 3일에서 7일 펜실베니아 유권자 1,412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트럼프가 위스콘신에서 49% 지지율, 해리스는 47%로 2% 앞서가고 있고 미시간 주에서도 트럼프는 51%, 해리스는 47%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위스콘신에서는 48%, 그리고 트럼프는 47%를 나오면서 앞선 바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해리스는 49%, 트럼프는 47%, 해리스가 앞서지만 지난 조사 대비 격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CCTV 보안 생체정보보호법제화 추진 소식에 CCTV and DVR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스, 포커스 HNS, 퀄컴 등 일부 CCTV and DVR 테마가 상승했는데 한편 포커스 HNS는 국내 메이저 엘리베이터 기업의 AI CCTV를 납품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IP 카메라 해킹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응답에 CCTV 보안과 생체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3분기 시장 예상치가 부합 실적 기록 전망 소식과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보유 분석 소식에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 기아, HL만도, 우신시스템, 서진오토모티브, 유니크, 화신, 한국전자 등 자동차 대표 일부 부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증권 보고서는 3분기 때 자동차 부품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볼륨과 경제 환경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에 소폭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방향성과는 달리 이익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쟁 여력의 또 기업 간 입지 방어를 위해 구축된 협력 구조와 달리 현대차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유연한 생산 능력과 전 친환경차 구동 라인업 보유,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거점 상품 다변을 바탕으로 GM과 와이모와 같은 경쟁력 있는 업체와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경쟁 환경에서도 유리한 이치를 공고히 강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이는 전동화 전환 국면에서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요인입니다. 국내 이제 거래대금이 채권 감소에도 이 채권 평가 이익 기대감과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축소 부담 등의 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신영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협상 가능성에 에너지, 방산, 해운 등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OA, GS, 흥근석유, 중앙에너비스, 극동유화, GSE 등 정유 LPG 가스 종목, 도시가스 종목, 그리고 스페코, 코츠테크놀로지, 한일단조, S&T 다이내믹스, 풍산 등 방산주,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페노션, 태용로지스 등 해운 종합 물류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헤즈볼라 휴전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에 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대신 군사 시설이나 정보기관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1000달러 하회를 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티사이언티픽, 엔게임, 이메이드, 이지트, 우리기술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대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6만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테스크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끝난 후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예상과는 달리 추가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 가운데 또 중동 분쟁 우려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소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지난밤 미국 FOMC 의사록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에도 비둘기파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지 불확실해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3시 50분경에 코인마켓에서는 비트코인 24시간 전 대비 약 2.3% 하락하면서 69,70달러의 부근에 거래 중이고 비썸과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이 8,27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시장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대법원이 지난 7일 미국 정부가 다크웹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69,37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배들본 인베스트먼트의 소송을 개각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회사가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해서 유효한 청구권이 없다고 본 것이면서 미국 정부는 총 44억 달러 5조 9,136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게 됐고 최근 몇 달간 미국 정부 움직임을 감안하면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동 자본 시작번 개정으로 인해서 수신 거부 및 착신 거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이 소개가 있습니다.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장동원 대표님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